자,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 진짜 너무 가을 날씨죠. 그죠? 그래서 하나 찍는데 그래도 또 건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는 당연히 건수가 있어야죠. 자, 진짜 문학 창고라는 이름에 딱 걸맞는 이제 문학 텍스트들인데 제가 그 크라스너, 아마 옛날 표기로 하면 크라스너 될 것 같아요. 크라스너 호르커이 라슬로의 사탄탱고를 번역한 사람 조원규입니다. 시집을 샀는데 이거는 이제 헌책방에서 그 예스 이집트 헌책방에 주문해서 이제 샀는데 문학동네에서 나왔고 2006년 우수 문학도서 뭐 했으니까는 뭐 할 거는 다 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책을 딱 받았을 때 느낌이 뭐냐면 가볍다, 얇다. 이 사탄탱고 번역한 사람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라슬로의 작품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인터넷 서점에서요, 리뷰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끌린 거는 저항의 멜랑콜리. 일단 제목부터가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제목이에요. 아, 생각은 할 수 있죠. 저항의 멜랑콜리, 뭐, 불안의 멜랑콜리, 반항의 멜랑콜리. 뭐, 제목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소설 제목으로 떠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책의 제목은 모르겠어요. 뭐 연구서나 이런 거, 에세이나 좀 묵직함.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소설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항의 멜랑콜리. 근데 이렇게 리뷰를 쭉 보니까는 그 역시나 어떤 허름한 그런 마을이고, 서커스 다녀오고, 이 사람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커스니까. 그럼 뭐 묘기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뭐 코끼리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재주 없는 곰이나, 돈은 왕서방이 벌고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될 건데 사체, 고래의 사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상어인가요? 고래인가요? 아무튼 이런 거대한 바다 생물, 바다 파충류는 아니구나. 바다 생물의 그 사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데미안 허스트인가요? 설치 미술을 하는 사람 보면은 뭐였지? 형이상학적 죽음의 불가능성에 대한 고찰인가? 아무튼 그 거대한 역시나 상어인지 고래인지의 시신을 이제 갖다 놓고 전시를 한 건데 그렇게 포르말린을 넣어도 그게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돼서 항상 창고에는 다음 고래 혹은 상어의 사체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의 이제 소설인데 그거를 번역한 역자인데 일단 너무 얇고 너무 가볍고 그래서 굉장히 대조되는구나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집을 이렇게 펼치는데요. 첫 시부터 뭔가 헐렁합니다. 글자가 되게 적어요. 되게 조금씩 쓰는 사람이구나. 말을 아끼는 사람이구나. 시는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소설보다는 이게 좀 더 그래픽적으로, 시각적으로 이제 특화된 장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읽어볼게요. 잠시 정막. 흐르지 않는 정경 속 불빛과 나무들 사이를 걸어 흐르지 않는 정경 속 언덕을 오르며 언덕을 내려 흐르지 않는 풍경 속에서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 풍경 속에서 내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경 가다가 풍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불빛 나무 언덕 이런 게 나오다가 내가 이제 가는 거죠.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끝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주가 있고 그 다음 것도 노란방에 왔어요. 노란 꽃을 얻으러. 노란 꽃이 없길래 어딨냐고 물으니 당신이 온 이 방이 꽃의 내부라고. 노란방에 가면 노란 꽃은 없답니다. 조용히 엎드려 받아쓰기를 하는 작은 꽃가루 아이들. 노란방에 가거든 쓰다듬어 주세요. 노란 꽃은 없더라도. 그래서 약간은 그 동양적인 그런 어떤 선문답, 도교, 뭐 불교 그런 느낌으로 약간 선문답 이제 그런 거 조금 제가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통, 이거는 제목이 소통인데 무엇이 너를 뒤흔들었나 어제와는 다르군. 오늘이 밥하는 날이라서 네. 다시 읽을게요. 무엇이 너를 뒤흔들었나 어제와는 다르군. 방을 걸어 잠근 완강함. 방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 걷는 너의 무심함. 마치 언제나 그랬듯 새벽 불 켜진 거리로 유입되는 너. 어제와는 다르군. 무엇이 삶에 주입되었나. 지각의 변동은 지각의 변동. 앞에 지각은 감지한다, 인지한다 할 때 지각이고요. 지각은 지각 변동이요. 땅 껍질을 말해요. 나무들은 신경처럼 소리 없이 일렁이고 거리의 시간들은
내게, 그러니까 너에게 다 죄가 되는구나. 다른 시간 속에 너. 고통이 귀로 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말한다. 왜 그래? 어제와는 다르군. 그리고는 조금씩 듣기 시작하는 것. 어제와는 다르군, 어제와는 다르군, 어제와는 다르군. 이게 이제 3년에서 다 다른 위치에, 다른 행에 배치되면서 변주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들도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시들이 굉장히 헐렁헐렁 글자가 적어가지고 벼랑, 새가 날아올랐고 벼랑은 어지러이 추락하였다. 너무 멀었는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그 보통은 벼락 절벽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벼랑이 어지러이 추락하였다 해서 이제 이런 거 어떤 좀 시적 이미지를 좀 주는 것 같아갖고 읽어보았고요. 또 작은 주제들 이런 거 순환에 사로잡히다, 무죄를 증명하다, 반박하다, 들리지 않게. 순환에 사로잡히다, 무죄를 증명하다. 특히 순환에 사로잡히다 이런 좀 문장은 조금 와 닿았어요. 자, 그렇고 먼지를 위한 발라드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먼지를 닦으려고 허리를 굽힌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먼지들이 빗속에 떠다닌다. 창틀을 넘어와 여긴 이런 방이군. 속삭임을 주고받는가 하면 고요히 떠오르고 가라앉고 또 빛을 벗어나면 슬며시 사라지는데 대체 얼마나 늙어 지혜로운지 추락할 때조차 침착하게 소리도 없이 내리는 법을 알고 있다. 해서 이제 그 먼지를 시적으로 이제 써보는 거죠. 요런 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겪는 대상들, 뭐 저 밥솥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지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써보는 거죠. 글로. 먼지를 닦으려고 사물들의 얼굴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닦으려고 사물들에서 얼굴을 멀찍이 떼기도 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먼지를 닦는 건데 이 책의 먼지를 닦으려면 책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으로 획 쓸어보면 화들짝 놀라는 척 깔깔 웃어 젖히는 먼지. 먼지와 더불어 한 생을 산 기분이다. 이게 뭔지 한숨 쉬면 먼지야 하고 대답하는 먼지. 내 눈에, 내 목소리에, 마음에도. 먼지. 사람들은 나를 보면 먼지가 있네 라고. 아이는 먼지가 없으면 왜 더 캄캄하다지요? 묻기도 하지만 난 그저 먼지를 닦으려고 닦고 나면 좀 나아질까 해서 라고. 소재는 좀 소재는 좋고 먼지. 그 다음에 그 앞에 쓰는 것도 뭐 시적인 발랄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시라는 것도 시작부터 끝까지 그 긴장이 되게 중요한데 마지막에 좀 잘 못 푼 것 같은 뭔가 2% 부족한 그런 좀 결말로 간 것 같아 갖고 그게 좀 아쉽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작가 뭐 그 해설 같은 거 들어가고 작가의 말이 들어가는데 이 시인의 말이 좀 너무 시인의 말 같지 않아서 좀 실망했고 3장인데 그로부터 터벅터벅 오래 걸어 나와 어느덧 40살도 훌쩍 넘었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말을 거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말을 거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시작은 좋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만난 사람들을 좀 해상을 하면서 그들이 들려준 혹은 그들과 주고받은 의미심장한 말을 이제 적는데 제가 20이었을 때 학교에 경수 선배가 말하더군요. 써봐. 그러자 릴케가 말했어요. 보는 법부터 배우고. 소영 선배는 더 놔두면 지치겠어 했지요. 그때 명렬 선배는 따뜻하게 웃었고 기찬 형이 눈을 찡긋하며 지나갔습니다. 22이었을 때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말씀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네. 24이었을 때 김열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앞으로 외로울 거야. 이게 자네 호흡이지. 이승훈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행이 여기서 멈추니 막막하고 최승호 선생님 말씀해 주셨죠. 오세훈 선생님은 철학이 없으면 곤란하네. 김승희 선생님은 시란 세상에 피를 수혈해 주는 일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이성보 선생님은 지금 그대로 있어요 라고 이제 저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여기 고유 명사 중에 반은 다 제가 알아요. 개인적으로 안다고는 할 수 없죠. 내가 이성복 시인을 한두 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안다 할 수 없잖아요. 이성복 시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하나인데 저뿐만 아니라 워낙에 많은 사람이 좋아하니까 감히 저는 좋아한다고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이제 그런 시인이고 최승호 마찬가지로 시인이고 이승훈 마찬가지죠. 다 원로에 이제 이런 시인들이고 김승희 시인은 여기 뒤에 그 추천사를 쓴 분이기도 한데요. 이 조원규 시에 대해서 릴케하고 이렇게 많이 엮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이른바 문단에 있는 사람들, 같이 공부하는 사람, 같이 시 쓰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이런 지적인 사유, 창작을 풍요롭게 해주긴 하죠. 근데 오히려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고 그 사람들이 책을 내면, 그분들이 책을 내면 책으로서 소통을 많이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접촉을 너무 많이 하면 직접적인 접촉을 뭐가 어떻게 된다? 내 시의 세계가 너무 헐렁해질 수 있다. 내 소설 세계가 너무 가벼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정이 되는 거죠. 내 소설의 소재가 또 한정이 되고 그들과 나는 대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기, 마시는 공기, 같이 먹는 밥, 같이 보는 이런 뭐 학교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한정이 되고, 작가는 결국 이거 가지고 이제 미천이 이건 거잖아요.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너무 한정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각종 선생님들,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외로워야 되는 거죠. 그 임윤찬처럼 그 어린 피아니스트, 어리진 않지만 그 젊은 피아니스트가 하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던데, 피아노 그렇게 칠 때 너무 외로웠다고.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음악이 나를 알아주는, 나를 인지하는 어떤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시는 시를 쓰면서 외로운 게 맞는 것 같고요. 소설가는 소설을 쓰면서 외로운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인물, 얘는 원래 인공지능이었는데 얘는 아마 인공지능이 아닐 거예요. 얘는 실제로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자기가 인공지능인 줄 알고 있어요. 반대로 얘는 사람이었죠. 원래 제가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요. 아마 근데 얘는 인공지능일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 안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아마 어떤 인간의 모습에 점점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기야 가장 인간적인 어떤 인공지능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오류를 범할 줄 아는 거, 착각할 줄 아는 거, 환각에 빠지는 거, 정신분열에 이르는 거,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인물과 대화하고 이제 하다 보면 그건 되게 외로운 작업일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나랑 대화가 되려면 형상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형상을 만드는 건 또 난데, 나는 그게 되게 지금 어려워요. 외롭고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시를 응시해야 되는데, 사탄탱고나 그 저항의 멜랑콜리는 참 이분이 번역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의사인데 번역을 취미로 하시는 어떤 분이 하신 것 같대요. 아무튼 간에 사탄탱고는 확실히 번역하신 분이니까 그거의 어떤 느낌과는 굉장히 다른 시였고, 요것은 제가 헌책방에 주문해서 받았고, 요거는 이제 그냥 예스24에 그냥 지금 시판되는, 이른바 시판되는 이제 시집을 샀는데, 더 얇고요. 일단 더 얇고, 그래도 저는 시집도 조금 두툼한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 글자가 막 너무 이거 놀라래요. 자, 그래서 아마 앞에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뭔가 선문답식의 그런 아마 꽃이 저만치 피어있네. 뭐 글씨 그 누굽니까? 산유와 김소월의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흔적 지나왔건만 땡이네요. 아, 좀 이건 진짜 너무 아니다. 흔적 1. 건너의 붉은 지붕, 비에 젖을 때마다 전생을 짓는 슬픔. 또한 빗줄기처럼. 막 지금 돈이 막 아까워지려고 그래요. 5,500, 그 돈이 아깝진 않네요. 5,500원이니까. 옛날에 나온 시집이라서. 하이쿠 느낌 나는 그런 지금 시를 쓰고 계신 분이신가 봐요. 굉장히 동양적이고, 우리 시조나 일본의 하이쿠 있잖아요. 하이쿠가 몇 줄입니까? 3줄인가 4줄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시조 이렇게 딱 3줄 쓰는 거,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시를 쓰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언어 밀도가 빡빡하게 높은 라슬로의 책을 번역한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저는 이런 소설 쓰면서 도스토옙스키 번역하고 톨스토이 번역하고 닥터집하고 이런 거 번역해요. 또 참 재미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너무 머리가 뻑뻑해지니까 소설은 좀 더 가볍게 쓰려고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조원규의 이제 시집을 주문하면서 요것만 이제 딸랑 주문할 수는 없으니까, 또 이것도 이동진의 영업 당해가지고, 이동진이 소설의 첫 문장이 멋있는 소설들을 쭉 나열을 하더라고요. 뭐 어지간히는 제가 다 읽은 소설들인데요. 이거는 읽지 않았을 뿐더러 요것이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동진이 얘기를 하길래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사파도 들어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이렇게 실렸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재밌으면 찍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책상은 책상이다는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에 여기가 실린
9동이고 길 건너가 신림 2동이거든요. 근데 신림 2동에 초입에 이 헌책방 집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도 뭐 이런저런 책을 많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또 추억도 있어서 한번 사봤고, 작가는 스위스 국민 작가 피터 빅쉘이라고 합니다. 빅셀인지 쉘인지 모르겠네요. 스위스 국민 작가 피터가 아니고 페터 빅셀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게 지금 언박싱이 돼버렸는데, 아니 왜냐면 조원규 시집이 생각보다 제가 좀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것은 누굽니까? 장강명의 그 에세이죠. 이게 먼저 온 미래가. 근데 제가 이거 돈 주고 사기가 아까워서, 왜냐하면 저는 장강명 소설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세이를 너무 읽어보고 싶은데 도서관에 책이 들어올라 치면 또 대출해서 이제 예약하고 사고 해야 되는데, 예약이 너무 걸려있으니까 예약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내 더럽고 치사해서 산다 해갖고 결국 샀습니다. 아마 요거는 읽고서 조금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샀어야 됐는데 사지 않았고, 읽었어야 됐는데 읽지 않은 책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걸리적거려갖고 산 거예요. 이게 많이 팔렸잖아요. 사람, 장소, 환대. 이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독립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학술 논문에도 대중적인 에세이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실험하는 중이다. 저와 비슷하네요. 저도 이제 지금 강의를 못하게 되면은 독립연구자가, 요즘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독립연구자. 근데 뭐 딴 거 해도 돼요. 저는 뭐 번역도 잘 팔리니까 번역가 해도 되고, 또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설이 안 써져가지고, 소설을 진짜 내가 논문 투고하고 소설을 써볼라 했는데 몇 줄 안 써져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분신을 지금 한 문단이라고 하고 싶은데 한 문단이 두세 쪽이에요. 그러니까 한 10줄 정도 지금 번역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분도 지금 계속 공부는 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아마 이분의 책 중에서 제일 많이 읽힌 책일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좀 읽어보려고 샀고, 그 다음에 이 뚱땡이 책은 뭐냐면 자본주의의 근대화 세계문학이고, 유희석 이고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갖고 찾아봤는데 별로 검색도 안 되는데, 여기 전남대 영교과 교수라고 돼 있네요. 아, 창비 편집위원을 하셨구나.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산 거는 뭐냐면은, 목차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목차인데, 그 인터넷 서점에서 목차를 보니까 제가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여기서 딱 다루는 거예요. 자본주의, 근대, 세계문학, 소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작품도 저는 돈키호테를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돈키호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르케스, 사고실험, 소설의 형식, 이런 거, 세계문학과 문학 비평, 자본주의 근대화 예술 작품 막 이런 건데, 이거는 분명히 아마 논문 모음집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출판사에 돈을 아마 주셔야 될 거예요. 강출판사인데, 강출판사가 이런 이제 입문서를 덜어내는데, 교양서를, 책이 나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책이 다 좋죠. 좋은데 이제 이런 책들은 워낙에 특징이 뭐예요? 소수들, 읽는 사람만 읽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읽는 사람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강의 교양에 봉준호 대기, 왜냐면 강의 그 영화 관련 책도 많이 내거든요. 뭐 언어와 혁명, 뭐 이런 것들요. 간염병과 인문학, 이런 거, 문학의 번역, 감정을 수행하다. 이 책은 저도 읽었어요. 이수영, 이것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비평의 아포리아, 이경재, 이것도 이제 비평집, 이런 것들 이제 책은 좋았어요. 근데 읽는 사람만 이제 읽으니까 당연히 뭐 이런 거는 책값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 뭐 예. 그래서 이거는 읽고서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한 건데, 책값이 24,000원이네요. 근데 이게 두께를 보면은 이것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고요. 2025년 2월 28일에 나왔는데, 당연히 이거는 1세만 발행하고 아마 끝날 책일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정갈한 어떤 느낌의 표지, 이런 것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읽을 것이고, 원래 시작은 크라스너 호르커의 그 라슬로의 사탄 탱고를 번역한 조원교의 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 다른 얼굴 시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니까 어디 문해창작, 제 식으로 말해서 문해창작 자리는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번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존경스럽고, 아이고, 나도 뭐든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참에 이제 또 깨알같이 제 책을 한번 광고를 합니다.